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저녁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전만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2.23% 하락이 나왔고요. 금요일 장에서도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4.15%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까닭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장도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1.4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96%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부터 먼저 보시면 뭐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전장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제법 받쳐주었습니다.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하회 이탈을 했고요. 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면 미국장이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을 할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점을 찍을 때 S&P 500의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난 10월에는 60일 이동평균선조차 이렇게 하회 이탈하면서 121선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그 판단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다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런 2900포인트 이런 부분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900포인트가 다음 주에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장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2700선 중간 부분을 뭐 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하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그 사이에라도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 속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자, 어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움직였죠. 지난주 수요일 날 확진자 수가 뭐 4,000명을 넘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이런 걸로 또 한 번 더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대장은 랩지노믹스, 그리고 시젠, 수젠텍 뭐 이런 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 탄력이 좋은 애가 랩지노믹스인 것 같은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24%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시간의 가격에서 상한가를 갔죠. 랩지노믹스 전고점이 37,000원 부분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38,000원 이런 부분이 아마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38,000원 전고점 부분에서는 제법 매물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근무 관련주들이었죠. CS, 뭐 알서포트, 링네트 이런 애들도 움직였고요.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음압병동 관련주,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도 10% 내외의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얘네들은 풋옵션처럼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면 이런 애들은 다시 하락을 하는, 주가하고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애들을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형태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이런 택배 관련주들, 뭐 포장지 이런 애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런 애들이 계속 확장을 해주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락이 나왔죠. 게임주들은 나름 선방을 한 반면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1선과 21선 사이 한 12만 7천원, 8천원 요 부분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은 주가 저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2750포인트 그리고 S&P 500의 61선 이런 자리에 만약에 온다면 자이언트 스텝의 저점을 이 자리에서 뭐 찍는 건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가 되겠죠. 11만원대, 더 많이 시장이 무너진다면 이런 10만원대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부분이 어느 자리가 저점이라는 건 지금 현재 언급을 해봤자 거의 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할 때는 개별 주식들의 저점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터닝을 할 때 같이 이런 애들도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전에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게임주 그리고 NFT 관련주들을 이번에 장이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게임빌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했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19% 상승을 하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는 거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되는 날부터 이렇게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게임빌 역시도 다음 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네들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 게임주들 중에서도 게임빌처럼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점을 찍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자이언트 스텝처럼 종합 주가 지수가 돌 때 이런 애들은 같이 돌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뭐 게임주 중에서는 뭐 게임빌이나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애들 위주로 다음 주에 저점이 온다면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NFT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뭐 NFT 관련주들 역시도 다날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세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뭐 장중한 때 11%나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0.65%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의 가격은 3.57%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관이 또 이렇게 매수를 했죠. 다날의 5일 이동 평균선은 14,500원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월요일은 이런 13,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아침에 단기 단타는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11선 13,000, 13,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월요일 날 충분히 단기 단타는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면 짧게 뭐 2%나 3%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인수에 대한 뭐 재료를 타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뚫었죠. 뭐 어제 기간 매수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간 42만 주 또 매수를 했고요. 이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겠죠. 3만원 3만원대 이하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전에 3만원 초반대나 아니면 3만원이 무너뜨린다면 충분히 이런 애들은 단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세계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월요일에는
오전 중에 급락을 한다면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뭐 코스피 대응 우량주들이나 그 나머지 종목들은 함부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월요일날 아침에 싸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최소한 2800선 이하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음 주에는 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LNF, 뭐 SKC, 대주전자재료, 뭐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애들 종합주가지수 저점이 왔을 때 그때 충분히 매수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에 개인위생 다들 신경 쓰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